안녕하세요. 장공기념사업회 이주영 목사입니다. 오늘은 장공 알기 세 번째 시간입니다. 아마도 유튜브 장공 채널을 시청하시는 분들은 기독교인들이 많으실 텐데요. 기독교인들을 포함한 종교인들 뿐만 아니라 어떤 강한 신념이나 목표를 가지신 분들 중에는 그러한 믿음 또는 신념을 갖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저도 중학생 때 성찬 예배를 통해서 느꼈던 종교적인 감정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는데요. 물론 별다른 계기가 없이도 자연스럽게 믿음과 신념을 가지게 되는 경우도 많지만 어려움이라던가 위기, 특별한 사건, 사고, 심지어는 죽음의 위험을 겪으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게 되고 믿음을 갖게 되었다는 고백을 들으면 아무리 종교나 믿음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라고 해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 혹은 믿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오늘 장공 알기 세 번째 시간에 함께 살펴볼 내용은 바로 장공 김재준의 삶과 신학 일부 3장 복음의 마음을 열다입니다. 제목 그대로 김재준 목사님의 믿음의 시작에 관한 이야기죠. 앞에서 유교적인 아버지의 영향 때문에 나는 기독교를 믿지 말아야겠다라고 생각했던 장공이 어떻게 믿음을 갖게 되었을까요? 그 내용을 오늘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도 준비한 사진을 먼저 보겠습니다. 김재준 목사님과 다른 한 분이 같이 찍은 사진인데요.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보다는 10년 정도 나중의 사진입니다. 하지만 여기 함께 사진을 찍으신 분이 김재준 목사님의 신앙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신 분이기 때문에 오늘은 이 사진으로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언뜻 살펴봐도 그 헌칠한 외모가 돋보이는 분이죠. 이분이 바로 만우 송창근 목사이십니다. 김재준 목사님과 함께 한신대학교의 전신이었던 조선신학교를 설립하는 데 함께 참여하셨고요. 또 그 이후에 학장도 역임하셨던 분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6.25 동란 중에 납북되어서 순교하신 것으로 추정됩니다. 송창근 목사님은 1898년에 함경북도 경운군에서 출생하셨습니다. 김재준 목사님보다 3살 위이시죠. 목사님의 고향인 웅상은 김재준 목사님이 일하고 있던 웅기의 이웃 마을인데요. 바닥 해변가 마을이었습니다. 만주나 시베리아로 넘어가는 애국지사들이 그 마을에서 기독교를 전해 주었기 때문에 목사님의 가정은 일찍부터 기독교를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어려서부터 이렇게 교회 분위기에서 자랐던 송창근 목사님. 그런데 목사님은 12살 때쯤에 부모님 몰래 북간도로 가서 당시 독립군 사관학교를 경영하고 있던 이동희 선생 밑에서 지냈다고 합니다. 이동희 선생은 나중 임시정부의 국무총리를 역임하였던 독립투사였죠. 하지만 나중에 학교의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이동희 선생은 시베리아로 떠나게 되었는데요. 자신을 따라오려고 하는 소년 만우를 본국으로 돌아가서 목사가 되라고 억지로 돌려보냈다고 합니다. 이후 송창근 목사님은 1919년 피어선 성경학교를 졸업하고 서울 남대문교회 조사로, 오늘날로 말하면 전도사로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남대문교회는 함태영 목사님이 조사로 계셨었는데 3.1운동과 관련하여 수감되는 바람에 자리가 비어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송창근 목사님도 독립운동과 연관되었다는 이유로 6개월 동안 옥고를 치르게 되었고요. 출감 후에는 요양차 고향으로 잠시 오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때 웅기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던 김재준 목사님과 송창근 목사님의 처음 만남이 이루어진 것이죠. 당시 웅기 교회에서는 송 목사님의 특별 강연회를 한다고 크게 광고를 하였는데 아직 교회에는 관심이 없었던, 오히려 아버지 때문에 신앙에 대하여 부정적이었던 장공은 이에 아무런 관심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송 목사님이 장공이 머물고 있는 하숙집에 찾아와서 말씀을 많이 들었다면서 인사를 하고 갔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뭐 차도남이라고 할까요? 말끔하고 이게 세련된 또 서울 사람이 와서 자신 같은 시골 풋내기를 먼저 찾아온 것에 대해서 장공은 큰 감명을 받았다고 합니다. 다음날 길에서 우연히 다시 만난 송 목사님은 다가오는 새 시대에는 장공과 같은 젊은 청년이 필요하다면서 속히 서울로 올라와서 공부하라고 권면하였다고 합니다. 장공은 이 말에 용기를 얻어서 서울로 공부하러 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당시에 장공은 한북도청 서기로 있었던 김희영 선생의 소개로 개발 계획이 있던 그 낮은 땅을 구매해달라는 일본인을 중개해주고 그 사이에서 모은 돈이 있었기 때문에 미련 없이 사직서를 내고 집에도 알리지 않은 채로 서울로 향했다고 합니다. 공부하러 그렇게 서울에 왔지만 장공은 나이 때문에 일반 학교에는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반 학교는 포기하고 속성으로 가르쳐주는 중동학교라는 곳에 가게 되었습니다. 이 학교는 야학으로 시작한 곳이었는데 합격률이 높아서 의학이나 법학 전문 학교에 가려고 하는 학생들이 많이 공부하는 유명한 곳이었다고 합니다. 장공도 계속 공부했으면 의전 정도는 갈 수 있었겠다 생각했지만 뒷바라지도 어렵고 또 무엇보다 적성에도 맞지 않았기 때문에 그 길은 생각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장공은 방학을 하고 귀향하는 백부를 따라서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가을 학기가 시작될 무렵에 다시 서울로 가기 위해 운기항에 왔죠. 그런데 신문마다 서울에 콜레라가 창궐하고 있다는 기사로 떠들썩했다고 합니다. 조카가 걱정된 백부는 아버지께 문의하였죠. 아버지는 세옹지마라고 답변을 보내셨습니다. 복과 화는 알 수가 없으니 기다리라는 말씀이었죠. 장공은 그래서 초가을이 지나고 나서야 서울에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이미 학교 진도는 너무 앞서 나가서 따라가기에 쉽지 않았다고 합니다. 나고자 같은 마음으로 있었던 장공은 서울 시내에 장로교회 연합 사경회가 승동교회에서 열린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깡패 두목이었다가 회심하였던 김익두 목사가 강사였는데 호기심에 모인 사람들이 하도 많아서 장공도 찾아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날은 마지막 날이었는데 김익두 목사는 창세기 1장 1절을 본문으로 설교하고 있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믿음으로 아는 것이고 사람의 이치 따짐으로 아는 것이 아니다. 자, 여러분 믿으시오. 그리하면 하나님이 당신 하나님으로 당신 생명 속에 말씀하실 것이요. 그때부터 여러분은 새 사람으로 새 세계, 새 빛 속에서 새로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것이요. 장공은 이 설교를 듣고 옳다, 나도 믿겠다 결단하였다고 합니다. 가슴이 뜨거워지고 성령의 기쁨이 거룩한 정열을 불태우고 성경 말씀이 꿀송이 같고 기도의 욕심쟁이가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장공은 교실에서 탈락한 자연인이 교회에서 위로부터 난 영의 사람이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그 세옹지마라는 말이 어쩌면 장공의 발목을 잡았을지 모르지만 결국은 하늘의 복을 심는 길닦이가 된 것이죠. 장공의 순례의 길이라는 글에는 이 당시 장공의 심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 구도자는 이 이상한 책, 언제나 새로운 책, 가려우면서도 드러난 책을 발견하였던 것입니다. 문학을 읽는 것 같이 상상의 세계도 아니었으며 철학을 읽는 것 같이 사색의 세계도 아니었으며 역사를 읽는 것 같이 사실만의 세계도 아니었으며 과학을 읽는 것 같이 실험과 분석의 기록도 아니었고 동양 종교에서와 같이 음침, 신비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장공은 이렇게 회심한 후에 서울의 교회를 두루 다니며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왕 믿을 바에 진지하게 믿겠다 결심하였습니다. 종로에 있는 YMCA 회관을 매일같이 드나들며 책을 읽고 또 이상재, 윤치호, 신흥우 같은 분들의 강의를 들으면서 민족과 종교, 정치에 관한 의식을 배우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장공은 YMCA 회관에 있으면서
영어 전수과 3학년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졸업시험도 1등으로 통과했는데 1년 내내 수업료를 내지 못한 형편이었기 때문에 졸업장을 받지 못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장공은 백부가 설립한 한성도서 주식회사에서 한동안 일을 했습니다. 그곳은 월간 잡지였던 서울, 또 학생을 위한 월간지인 학생계 같은 잡지를 내는 곳이었는데, 장공은 서울을 편집하고 있던 역사 전공의 장도빈 선생님의 조수로 일하였다고 합니다. 특별히 당시의 중학생들은 거의 전부 유교적인 조언의 희생자였습니다. 그래서 연애 결혼에 대한 동경이 컸죠. 하지만 이혼은 사회적으로 쉽게 허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문제와 어려움이 있었다고 합니다. 장공 역시 이러한 그 조언의 당사자였지만 그래도 이혼은 하지 말아야 한다는 그 뜻을 전달하기 위해서 학생계에 글을 투고하였습니다. 민족과 나라를 논하며 원대한 미래를 꿈꾼다는 학생들이 자신을 하늘같이 믿고 따를 수밖에 없는 여인을 이혼으로 죽음의 위기에 내모는 것은 철면피 같은 일이다 라는 것이 그 글의 요지였습니다. 이 글은 당시에 2등으로 당선되어 학생계에 실리게 되었는데 최초로 인쇄된 장공의 글이기도 합니다. 장공은 혼인예식에서 받았던 엄숙한 인상과 또 공개된 이 글이 자신의 삶을 운명같이 묻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글을 써낸다는 것은 쓴 사람이 그만큼 스스로의 삶에 책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장공의 글처럼 그는 부모가 맺어준 아내와의 인연을 일평생 아름답게 이어갔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3장도 세 꼭지인데요. 송창건을 만나다, 믿음의 결단을 하다까지의 내용만 살펴보았습니다. 청빈한 삶을 꿈꾸며 또 일본으로 본격적인 배움의 길을 떠나기 전에 고향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며 본격적인 교육자로서 싹을 틔우게 되는 마지막 꼭지는 다음 시간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장공 알기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신 분들은 역시 장공의 삶과 신학 구매해 주시고요. 또 장공기념사업회 후원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말아주세요. 감사합니다.